일상 속 즐거움 중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외식업은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외식업과 함께 입지를 넓혀가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식자재 유통산업. 식자재 유통시장 규모 연간 약 48조 원으로 매년 4% 이상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체계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투자로 주목받는 식자재 유통회사가 있는데요. 연매출 14배, 직원 수 20배 증가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구매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제가 판매되는 제품이 판매량이 늘어갈 때, 한 해 한 해 이렇게 늘어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요. 이런 제품을 추천해줘가지고 되게 반응이 좋다. 되게 지금 잘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상당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대표님하고 다른 직원들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 제일 또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 정확함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두 용사가 도전을 했습니다. 제품 진열부터 포장, 배송까지 전천후 직업 체험을 해봤는데요. 외식 산업의 블루오션 식자재 유통회사로 출발합니다. 광안리 해변에서 두 용사를 만났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복무 중인 단짝 전우라는데요. 취업 고민도 나누는 돈독한 사이랍니다. 그중 첫 번째 용사, 정리정돈에 자신 있다는 김동근 병장. 사이버 비즈니스를 공부한 김동근 병장은 유통과 판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소 유통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식품 유통업 홈페이지를 보고 전역하기 전에 좋은 경험 한번 배우고 가자 이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 그와 함께 도전을 한 두 번째 용사 박민규 병장. 평상시 요리와 식재료에 관심이 많은데요. 전역 후 주조 기능사,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장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식품 유통에 관심이 생기고 이 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찾아간 곳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식자재 유통회사입니다. 먼저 만나볼 분이 있는데요. 보세요. 앉으세요. 회사를 이끌고 있는 김광원 대표님입니다. 우리 이제 사업자거든요. 말 그대로 외식업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는 식자재를 유통하는 식품 유통업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그 식품을 취급을 한다. 저희 회사는 현재 7,000 SKU 종류를 취급하고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다. 전문 유통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2008년 설립한 이 회사는 품질의 표준화, 선진화를 이루어가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3,000여 외식업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식자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을 위한 회사만의 노하우를 구축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따로 원하시는 인재상이 있는지? 일반 사원은 이렇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중점을 두고 보라 그래요. 하나는 이제 인성, 심성이죠. 보통 사람들의 심성. 두 번째는 이제 자세, 어느 만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세 번째는 이제 역량이겠죠. 역량 곧 능력입니다. 요 세 가지를 좀 중점으로 봐라. 그러니까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은 가능하면 보지 말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보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뷰를 보통 신입사원 인터뷰를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 사이에 엄청나게 매출이 몇 억 이상 뛰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비법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게 한 길에 외길을 걸어왔던 부분인데 그 외길 사업이 사업적 방향이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식업이 이렇게 표준화되면서 규모화 또는 기업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 그전에는 이렇게 표준화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걸 지속적으로 표준화하고 기업화하는데, 체계화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공을 들인 것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필요로 해서 개발을 한 거죠. 그게 하나의 지금까지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어떤 필요한 또 대부분 회사는 없는 또 등한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을 좀 지켰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식자재 산업은 현재 태동기에 있습니다. 태동기. 자, 시작점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통에 있어 아니면 또 다른 제조나 소비까지 다 합쳤을 때 식자재 산업은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화될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많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매장으로 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그 빅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쓰이는 고추장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고추장인데 그렇죠. 종류가 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죠. 요식업을 위주로 하는 그 사장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서 자신 있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하나의 제품만 해도 많은 것은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르는데요. 맛도 가격도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은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세요? 가장 뭐 가격으로 따지면 저가의 상품만 공급해 드릴 수도 있지만 많은 구색 중에 사장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 여기는 신선 과일, 야채 위주로 있거든요. 여기는 박스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식당에서 쓰시는 사장님들은 작은 양보다는 박스로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중국에서 직수입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사장님들이 많이 쓰시는 마늘, 지금 생으로 이렇게 가공하지 않고 일반 바로 쓸 수 있는 마늘은 깐 마늘은 국산 거고요. 채소 파실 때 혹시 힘드신 점이 있으신지. 제일 어려운 거는 야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단가가 틀어지거든요. 사장님들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100원, 200원도 많이 따지시거든요. 그 가격을 안정화시켜주기가 저희가 좀 힘들죠. 저희는 멸치를 통영에 바로 직구매하러 가거든요. 전국 산지에서 엄선한 신선식품부터 냉장, 냉동식품, 해외 직수입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네. 그 많은 종류들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응용을 해서 발주를 놓고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재고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막상 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훨씬 크고 매장도 깔끔하고 그 이제 아무래도 식자재 마트다 보니까 대형 상품들이 종류별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매장 일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조심해야 할 점은 다 물건들이 날짜가 다 있습니다. 날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날짜가 이렇게 내려올 때 긴 날짜부터 올 수도 있고 짧은 날짜가 올 수가 있어요. 그 날짜 확인이 제일 중요하고 위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봉지라 보니까 조심히 안 달아주면 그 봉지 부분이 찢어지면 저희가 반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으실 때도 조심하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편하게 좀 이쁘게 진열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오늘 평일인데 여기 몇 번 정도 채워 넣으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일에는 보통 4번 정도 태워 넣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을 때랑 적을 때가 있는데 많을 때는 이제 한 5번, 아니면 많으면 6번 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볶음밥 중에는 이렇게 지금 공간이 비었을 때가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떨어진 거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빨리 와서 진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워 넣을 제품을 파악하는데요. 예, 일단 감자 채워 넣어야 됩니다. 물건이 많이 빠진 부분들이 보이네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제품명, 중량, 수량이 있는데 제품명은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앞에 보시는 것 같이 뭐 김말이면 김말이, 뭐 치킨이면 치킨 적어 주시면 되고요. 중량은 여기 보시면 중량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봉지에 그 중량을 써주시고 수량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르미, 부추전.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야채 김말 튀김 이게 비어져 있으니까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채 이것도 적어주세요. 냉동 타코야끼. 필요한 제품의 품명과 수량을 정확하게 적어주는데요. 새우볶음밥 대용량. 예,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와, 진짜 많다. 너무 많은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장 위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바로 배달을 해줍니다. 우와, 이 많은 물건을 다 언제 채워넣나요? 서둘러야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테이프를 이제 뜯으셔야 되는데 테이프를 뜯으실 때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많이 꺼내게 되시면 싹 뜯었을 때 밑에 포장이 같이 찢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칼은 딱 여기 한 칸 길이만, 그리고 여기를 살짝 잘라줘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잘라줘요. 저희가 한 요 정도 한 7cm 정도 짠 다음에 힘으로 사골로 보면 이렇게 일자로 잘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11월 11일. 그러면 이제 안에 거랑 이제 같이 비교를 하면 돼요. 이제 짧은 것부터 한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신기해요. 유통기한이 긴 것을 더 뒤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제품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열대를 채워넣는데요. 냉동이라 제품이 얼어 있어가지고 미끄럽다 보니까 이 제품끼리 서로 미끄러져서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좀 이쁘게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진열대를 꽉꽉 채워넣습니다. 박스도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열고요. 내가 너가 주면 내가 올릴게. 여기서 바로 놓으시면 되고 앞뒤 분선 이렇게 잘 펴가지고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을 확인하면서 차곡차곡 잘 펴서 진열을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팁을 드리자면 지금 내려오잖아요. 이게 지금 위에 울퉁불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뒤에서 틀어주면서 평평하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게 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손님분들이 계속 이걸 마시냐 저걸 마시냐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회사별로 잘 나가는 걸 먹어보고 이제 제 입맛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손님분들에게 추천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진열을 하다 보니 다 맛있어 보이네요. 이런 거 음식들은 보면은 배 안 고파? 나 갑자기 너무 고픈데. 다 먹고 싶어. 사주라. 먹음직스런 볶음밥도 진열 완료. 어떤 계기로 취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통업을 일을 하고 싶었고요. 2018년도에 부산 베스별이라는 하는 곳에서 거기서 직업을 뽑는다고 하길래 거기에 가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농산물 이제 시장, 도매 시장에서 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하면서 제가 이 일이 재밌고 적성이 맞구나 하는 걸 찾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한테 적성이 맞으면 이렇게 오실 때 이 회사한테 제가 이런 걸 해봤다고 어필을 하면 이제 오히려 이제 좀 들어오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지금 힘든 점은 없어? 힘든 점은 딱히 없고 그냥 배우면서 하는 거여서 많이 재밌는 것 같아. 나도 뭐 재밌긴 한데 이게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 그지. 헷갈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적응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무겁다. 생각보다 무겁고 얼른 진열이나 하자. 다양한 제품만큼이나 용사들 바쁘네요. 알차게 매장 업무를 배워본 하루였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진열하는 거랑 DP하는 거랑 좀 OR 맞추는 게 적성에 맞아서 재밌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쁘게 정돈돼 있는 그 제품들을 봤을 때 그냥 당연히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일을 해보면서 그 직원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통영의 부둣가입니다.
특별한 업무 현장에 동행을 해봤는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이곳은 멸치 작업 현장입니다. 회사의 구매부 직원과 함께 멸치 매입 현장에 와봤어요. 안에는 멸치 박스가 가득합니다. 구매부 직원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얘도 색깔이 멸치는 특히 냄새, 맛, 그다음 촉감, 뭐 건조 상태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관을 했을 때도 장기적으로 더 보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내려와야 판단이 됩니다. 저는 여기 산지 멸치 수협의 1번 주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구매 과장님하고 협의하에 이제 단가가 정해지면 그 금액에 따라 매입을 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저번 달에 매입한 느살이? 물건이 조금 떨어지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좀 싸게 매입합시다. 건전 잘 됐어요. 건조는 괜찮네요. 저희가 그 판매한 물량도 처음에는 5천여 박스 연간 그렇게 시작해 지금 10만 박스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하게 성장하셨죠.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좀 생각했던 것보다 멸치가 좀 크네요. 이게 느살이라고 해서 등 쪽이 조금 어둡습니다. 이게 동해안 쪽에서 조업이 되는 거라서 이것들은 대부분 다시로 사용을 합니다. 다양한 식자재의 전문가가 돼야 하는데요. 이거는 가정용에서 쓰는 다시 멸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가격도 거의 한 2배입니다. 차이. 반. 감칠맛이 나고 고소할 겁니다 아마. 좀 생각했던 맛이랑 좀 다르게 비리지도 않고 좀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생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신선함이 있어서 그래요. 현장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국 최대 생산지다 보니까 멸치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 오셨을 때는 다시 멸치 위주로 나지만 이제 7, 8월 달 되면 이제 볶아 먹는 멸치라든지 뭐 또 장병들이 좋아하는 하얀 뭐 찌리멸이라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무대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근데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 멸치의 향이랑 전체적으로 박스를 들어가지고 맡아보세요. 하나씩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조금 냄새가 조금 깨끗한 냄새가 날 거예요. 비린 네. 그렇죠. 그런 차이가 나죠. 이 멸치보다 이 멸치 2배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멸치가 아니었군요. 구매부에서 일하면 굉장히 책임감도 많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혹시 부담감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담감 당연히 있죠. 없으면 그거는 안 되죠.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사고 구매했던 제품은 저는 제 자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판매되고 어떻게 판매가 안 되면 사실 걱정은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판매를 하게끔 제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제 임무예요, 임무. 멸치 경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용사들도 같이 가봤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활기와 함께 긴장감이 감돕니다. 멸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대량으로 구입을 하는 만큼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용사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던 현장,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경매가 원활하게 마무리됐어요. 저는 일단 참관만 하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만으로도 상당히 긴장이 됐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매부에서 일하는 게 가장 재밌어 보이고 자기가 구매한 물건들이 잘 팔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저희 그 소세지류들을 매입하는 매입처고요. 한 번씩 이렇게 매입처에 와서 우리 현장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 우리 푸덴에서 진행했던 제품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필구로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생산 현장을 수시로 방문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산 환경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거죠. 주로 두 분께서는 어떤 얘기를 나누시고 거래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물건을 납품하다 보니까 신상품이 나오면 신상품도 제한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매출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행사도 잡아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같이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고 더 많은 제품을 접하는 것이 유통회사 직원의 경쟁력입니다. 제품을 보는 안목뿐 아니라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요. 사실 컨택하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와서 위생 점검이라든지 얼마만큼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는지 또 품질 관리라든지 퀄리티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는 사이 소시지가 맛있게 구워졌어요. 드셔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매입처 회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 발전해가는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원동력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주로 먹는 거다 보니까 이제 깐깐하게 이런 먼 곳까지 출장을 와서 관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조리 전과 조리 후, 그다음에 먹어보고 품질, 퀄리티 이런 게 다양하게 확인하는 모습이 되게 배울 것이 많고 구매팀들 따라다니면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회사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업무를 위해 순대를 삶고 있는데요. 이 순대는 블라인드 테스트용이라고 합니다. 식품 제조 회사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오로지 맛만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방법. 자기가 선호하는 거 어떤 다른 외부에 대한 정보들은 전부 차단하고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의견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됩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고요. 냄새, 식감, 맛까지 천천히 음미하며 맛을 봅니다. 느낀 그대로 항목별 점수를 매기는데요. 용사들도 신중하게 맛을 보고 점수를 적습니다. 물 따르신 걸로 입을 한 번씩들 헹구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품, B 제품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피가 터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잘 봐주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 똑같은 순대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다른데요. 세 가지 순대를 차례대로 시식합니다.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 맞지? 이거 봐, 사이즈가 많이 작나? 그러면 어느 제품이 가장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선호하는 제품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C 제품이 아, 가장 겉모습도 되게 잘생겼고 예, 아, 잘생겼다. 먹었을 때 맛도 제일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맛은 이제 A가 가장 괜찮았고 이제 외형이나 이제 향 같은 경우는 이제 B가 가장 괜찮았어요. 아, 향하고. 네. 아, 확실히 사람이 먹는 취향이 다 다르다는 걸 또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먹어봤을 때는 A, B, C 중에서는 A 제품이 가장 맛있었고요. 그리고 A가 조금 더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었고 B가 제일 제 입맛에 맞았는데요. 저는 향이나 식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순대 향이 너무 특유의 향이 저한테 너무 세게 다가와서 좀 거부감이 있었고요. 이게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선호하는 부분들 우리는 좀 더 결과치에 다가갈 수는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우리 자료를 모아가지고 통계를 낸 뒤에 실제 사용하신 우리 고객들한테 한번 테스트 요청해서 고결까지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품질이 된다고 해서 다 뭐 선택이 되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단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뭐 저희가 지금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무조건 대기업을 따라가는 것보다 저희와 이렇게 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그런 쪽도 많이 치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걸 많이 찾고 있거든요.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직접 먹어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보니까 딱 눈에 명확히 드러나 있었고 품질이 좋은 순대만을 팔아야 이제 소비자들도
좋으니까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지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식자재 유통회사는 연구개발부서, 운영본부를 비롯해 경영본부, 물류부 등이 있는데요. 입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통 구인 광고라든지 노동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백스코에서 매년 어떤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박람회를 통해서도 인원들을 좀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부 사원분들, 그다음에 또 신입 사원분들, 또 다른 경력이 있으시지만 저희 경력 관계는 없지만 열정이 있으시고 심성이 좋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 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직원들의 일터, 매장으로 가봤습니다. 용사들이 배치된 곳은 계산대입니다. 손님이 이제 일단 오시면 사장님 그 상호가 어디세요? 라고 이제 여쭤볼 거예요. 계산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보는데요. 성인 요청. 이라면 이제 체크카드면은 체크카드. 한번 그러면은 카트에 뭐 적당한 물건을 한번 담아서 한번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계산을 위해 물건을 담아봅니다. 빨래할 때 필요한 샤프랑 하나랑 고무장갑 2개. 평소에 조금 깔끔해가지고 밥을 먹고 냄새가 자주 나기 때문에 전투복에 뿌릴 탈취제를 하나 샀고 이틀에 한 번씩 빨래를 해야 돼가지고 대용량 세제를 구입해봤습니다. 박민규 변장은 뭘 샀을 것 같아요? 민규는 아마 라면이랑 음료수, 콜라 이런 걸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민규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나 라면 진열대 앞에 있네요. 당면. 취향껏 물건을 고르는데요. 다 샀어? 뭐 골랐어? 나 세제랑 커피. 그거 할 줄 알았어 내가. 나도 라면 살 줄 알았어. 뭐야 이거? 직접 고른 물건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고객님 등록돼 있는 상호 있으세요? 여기 혹시 등록돼 있는 상호 있으세요? 저 민규 치킨이요. 민규 치킨이요? 그래 이제 대강 민규 치킨이라고 치면서 이제 그렇죠. 이제 이러면 뜨거든요. 자 여기서 이래가지고 이제 찍어보세요. 잠시만요. 야 바코드. 그럼요. 잘하시네. 그래 밑에 이렇게 안 쳐다봐도 그냥 요것만. 고객님 생활용품을 좀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 씻는 거 좋아하고 탈취제 좋아해서 사봤어요. 여기 처음 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자주 와주세요. 네, 되게 좋아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나왔죠. 49,30원이라고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 고객님 지금 49,30원 나오셨고요. 저 카드 결제할게요. 카드 결제? 카드로 결제. 카드. 등인 요청.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저기다 카드를 꽂고 그러면 이제 엔터를 치면은 그대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해야 옆에 좀 보고 다른 이런 포스하고 조금 틀려서 이 식자재 포스가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배우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아까 그대로 여기서 이제 손님 오면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사장님. 네, 민규 나라요. 민규 나라요? 네. 영수증이 발행될 거거든요. 사장님 결제 다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연습을 마친 뒤 실전에 투입됩니다. 이런 경우는 잘 안 찍힐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굴곡져서 그러면 밑에 쪽에 하든지 이렇게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박민규 병장은 많이 긴장한 눈치인데요. 저는 이런 큰 매장에서 해서 일은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좀 헷갈리는데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김동근 병장은 여유가 느껴집니다. 계산도 척척하고요. 사장님 51,150원 나왔어요. 카드 결제해드릴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장님. 아,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하나도 안 어렵고 적성에 맞고 손님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쉴 새 없이 바쁜 계산대 업무를 용사들 열심히 해봅니다. 여기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계시네요. 차분하게. 네. 실수하는 거 없어요? 실수하는 거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신속 정확한 주문과 배송을 위해 자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식자재 유통 프로그램 개발에 17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형태로 이제 식자재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인력에 의존을 해서는 전체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한계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따라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 초기에부터 전산 시스템과 함께 사업을 성장시켜야만이 이제 이 회사 자체 성장이 좀 크게 성장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었어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해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품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매장에서 고객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 제품을 왔을 때 이제 캐셔분들이 바코드 스캔으로 찍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업이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제품 검색을 통해 가지고 등록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제까지 진행되는 전반적인 포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재고량을 적절히 유지하는 건데요. 물류 창고와 각 매장의 물동량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회사 내부의 재무 상황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효자가 따로 없는데요.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체 전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통회사의 심장, 물류센터로 가봅니다.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 가득 쌓인 물류센터. 제품이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는데요. 총 45명의 직원이 원활한 물류의 공급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별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총 10,000가지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런 이제 대량 제품들,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입고되는 제품들이 몇백 박스, 몇천 박스 단위로 그런 것들을 팔레트 단위로 이렇게 해서 적재를 하고 있어요. 원활한 제품의 공급을 위해 최적의 동선으로 설계된 물류센터. 배달할 제품이 가득합니다. 배송의 시작은 주문 접수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한 사업자 고객에게는 무료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통 정도의 그 주문 전화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150통에서 200통 정도의 전화를 받고 저희가 전화 말고도 지금 문자라든지 메일, 팩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전화 주문이라든지 저희 쪽을 이제 체험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화 받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제 송동현 후보입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내일 오늘 것 주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주문 주시겠습니까? 예, 만두 7봉. 만두 7봉. 이거 한 봉이 얼마씩 합니까? 한 봉 하시면은 9,800원이고 이게 7봉 하시면 한 박스 하나거든요. 예, 예. 네, 박스로 하면은 9,500원치입니다. 네. 맛살. 쌀 2개, 6봉, 소떡 40개. 소떡이 40봉, 배추김치. 기존의 주문 목록을 참조해서 똑같은 제품으로 주문 접수를 받습니다. 식용유 한 말. 식용유가 한 말. 아. 예, 그럼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월하게 주문 접수를 마쳤어요. 아무래도 방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쪽에 방금 주문 주셨던 사장님께서도 이제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단어들 이렇게 막 줄여서 얘기는 많이 하시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단어 같은 경우에도 품목마다 이제 보조 검색어를 저희가 입력을 다 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도록 해놨거든요.
만약에 전화 오면 그냥 상호명하고 밑에 품목수를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바로는 뭐 작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적겠습니다. 적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드앤 관리부 김동근입니다. 네, 여기 반송의 왕족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문 좀 할게요. 네, 네, 칠리 소스 하나. 칠리 소스 하나요? 네, 네, 옥수수 콘이 한 박스. 네, 옥수수 콘 한 박스. 핫꽁치포요. 핫 공지포요? 꽁치요. 아, 꽁치요? 네, 몇 개요? 하나요. 네, 우동 다시 하나. 우동 다시 하나. 네, 도토리묵 2개. 네, 모든 소세지 10개. 네. 아, 예, 여기 대연동에 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문할까요? 네, 주문하시면 됩니다. 예, 사각 어묵 5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각 어묵 5봉. 사과 어묵 5봉. 주방 세제 하나. 네, 주방 세제 하나. 김치 한 박스. 김치 한 박스요. 예, 예. 김치도 예, 종류가 있는데. 아, 김치로 주세요. 요. 그리고 식용유 하나. 식용유도 종류가 있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저렴한 걸로 좀 주시겠어요? 저렴한 거요? 예. 저렴한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이렇게 오늘 오후 배송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네네. 식용유에서 저렴한 거 달라 그러셨을 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받아 적으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저희 전산으로 이제 식용유를 치면은 이제 그 업체에서 어떤 걸 사용했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산을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주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주문 접수하시는 거 치고는 되게 준수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종류도 이제 안 막히고 쭉쭉 주문을 받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바로 실전에서 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문 접수를 받은 제품 리스트를 출력하고요. 이 목록은 피킹팀으로 넘어갑니다. 피킹 작업은 작은 낱개 상품들을 골라 포장실로 이동하는 작업인데요. 피킹을 마친 뒤에는 피킹 작업을 거쳐 각 거래처로 배송됩니다. 피킹 작업을 위해 제품의 위치 파악은 기본인데요. 냉동 제품 보관 창고로 가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하 18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냉동실이 이제 2층과 3층이 있는데 2층은 이제 가공식품들이 많고요. 만두라든지 떡갈비라든지 이제 피자 이런 이제 냉동 치즈 이런 제품들이 많고 3층은 주로 이제 수산 제품들. 이 많은 박스 중 필요한 제품만 담습니다. 맞게 4개. 요거 술에 좀 칠해 주시겠습니까? 제품을 담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칸이 질려 있는 거는 저희가 일반 제품 그다음에 냉장, 냉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품을 혼재를 하지 않거든요. 이어 실온에서 보관되는 제품 창고로 가봅니다. 빈박스도 저희가 수거를 해가서 포장할 때 써야 되거든요. 용사들이 피킹 작업에 도전을 해봤어요. 사골 분말 1개. 낱개로 1개? 유제. 다음. 굉장히 이거 헷갈린다. 빨리. 많아가지고 제품들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종류가 많아서. 깜짝. 네, 그거 1개. 다음. 신속한 배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배송할 제품이 준비되면 포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포장 관리에 들어가시면 여기 피킹 번호 여기 보면은
115, 123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115, 123을 치면은 요 피킹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제 업체들이 다 뜨거든요. 낱개들을 이제 저희가 포장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거를 포장 완료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스티커가 나와요. 이 스티커를 찢어서 여기다가 왼쪽 상단에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두부나 이제 단무지 같이 터지기 쉬운 제품들은 여기다가 주의라고 적어줘야 돼요. 주의. 이 옆에 있는 널테너에 옮겨 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은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요. 여기 붙이고.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라이 아이스를 하나 넣어주거든요. 드라이 아이스를 이게 넣고 이제 문을 닫아서 공해주는 거죠. 신선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제품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을 합니다. 피킹 작업부터 시작해 포장 단계에서도 배송될 목록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작업합니다. 쏟아지는 주문에도 신속하게 포장하는 직원들, 용사들도 부지런히 일손을 거둡니다. 작업을 할수록 속도가 붙는 용사들, 일당백 임무를 해냅니다. 그 제품들을 고를 때 그 제품들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해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품들의 위치를 점점 잘 알아갈 수 있어서 나중에는 일하기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업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하러 나왔어요. 가운데가 제일 예뻐 진짜. 응? 저 케이트잖아. 우리가 여기가 안 나왔잖아. 저녁하고 뭔 일 할지 고민은 해봤어? 하고 싶은 건 옷가게 차려서 옷 팔고 싶었는데 오늘 배워보니까 식품 유통업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전역하기 전에 엄청난 경험을 얻고 전역하는 것 같고 나가서도 오늘 했던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우리 이제 저녁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군 생활도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하고 가자.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물류센터의 배송 차량이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요. 하루 2차례 오전, 오후 배송을 나갑니다. 오늘은 제 코스가 연산동하고 복천동으로 잡혀 있네요. 네, 그래 총 9군데 배송 나갈 겁니다. 용사들도 배송 업무에 참여해 봅니다. 젊은 혈기로 번쩍번쩍 상자를 나르는데요. 배송할 물품이 참 가득 찼어요. 이제 배달을 갈 시간. 오늘 분량이 좀 많은데 조금 출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서두르지 말고 안전운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 잘 하시고요. 네. 조심들 하시고 다녀오십시오. 네. 네, 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군은 친절 배송, 검수 철저, 안전 운전입니다. 구 준비! 네. 친절! 배송! 검수! 철저! 안전! 운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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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구호도 외쳐보고요. 각자 맡은 구역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거래처에 가서 이제 배송을 마쳤을 때 그 이제 사장님들께서 이제 고생했다고 뭐 음료수를 더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고가 많으셨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뭐 빨리 뭐 갖다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받았을 때 이제 좀 보람이 있었죠. 저희도 오늘 이 일 끝나고 그런 보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노력해 봅시다. 부지런히 배송 장소로 가는데요. 아, 여기 네, 다 왔습니다. 김밥집.
자, 요거 가지시고 됐습니다. 하나씩만 가지고 우선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식당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 정확하게 배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장사가 잘 되셨나 봐요. 너무요. 계란 지금 2번째 굽고 있습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네. 네. 예, 말살 여기. 네. 예,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너무 배송을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배송이 정말 이렇게 정확해요. 아침 배송, 오후 배송 2번이 오는데 저희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항상 물건도 좋은 거 많이 정확한 시간에 배송을 잘해주셔가지고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배송을 와봤지만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네. 저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밝게 되시니까 저희도 똑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갈 때는 몰랐는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 사장님께서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보자마자 인사를 반갑게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고 저희 물건을 날랐을 때 반응이 오늘 물건 좋다, 상태 좋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괜히 저도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뿌듯한 마음을 안고 체험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식품 유통 여러 가지 체험을 다 해보면서 이제 전역 후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식품 유통 쪽 진로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고민할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식품 유통업에 지원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유통업 안에 세분화시켜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배운 게 진짜 전역하고서도 엄청난 경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이 무조건 소비자들을 생각하자 이건데 이 마음가짐 하나로 제가 나중에 무슨 유통업을 하든 이 기업을 살려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소중함, 현장의 가치를 느껴본 시간이었는데요. 식자재 유통회사에서의 경험을 되새겨 멋진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합니다. 야, 동근아, 우리 오늘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혹시 알아? 핸드폰으로 좀 다돼 보여줄게. 핸드폰으로 국방TV 볼 수 있다고? 자벌 얼마나 유명한데 핸드폰으로 볼 수 있지. 여기 국방TV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어. 아이디 없어도 이걸로 바로 볼 수 있어. 뭐야 진짜네? 봐봐 여기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된다니까.